안녕하세요.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학년 사회 1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세계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활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다양성, 그 다음에 생활 모습, 그 다음에 존중입니다. 다양성, 생활 모습, 존중, 요걸 연결시키는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문환경, 자연환경, 풍습, 종교, 그 외에도 기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기후는 지난 시간 핵심 단어라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기후는 일정 지역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날씨와는 다르게 몇 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날씨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후는 자주 바뀌면 안 좋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 정리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지난 시간은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기후가 있고 건조, 온대, 냉대, 한대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렇게 기후가 달라져 왔고 또 적도의 남쪽 부분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위도로 간다 그랬죠. 여기로 가는 것도 고위도다. 그래서 이것도 건조, 온대. 근데 냉대는 좀 잘 안 나타나고 한대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다양한 기후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달라졌다고요?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 중에서 주거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주거 형태란 말은 집입니다. 집, 가옥. 가옥이 어떠냐? 이걸 말하는데요. 우선 처음 해보죠. 게르.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고요. 또 고상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게르부터 볼게요. 게르. 게르를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있어서 바로바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면서 생각을 해도 돼요. 형태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곳에서 사용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떠오를 텐데요. 누가 봐도 천막 같죠? 텐트 같은 느낌. 텐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 주변을 봐요. 풀이 거의 없죠, 그죠? 즉 요거는 이 게르는 건조기후, 몽골이라는 나라의 건조기후에 주로 사용이 돼요. 유목 사이에 적합한 구조죠. 어떻게 건조기후에서는 풀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풀이 나는 곳을 찾아서 가축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가축을 잡아먹고 가축의 젖을 짜서 우유나 요구르트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그 가축들이 먹는 풀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생활, 즉 그것을 유목사회, 유목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유목생활에 맞게 빨리 치고 거둘 수 있는 텐트와 같은 이 게르를 사용하죠. 그래서 게르는 어디에 사용된다? 건조기후 사람들에게 사용된다. 즉 건조기후라는 기후의 영향으로 게르가 사용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르에 영향을 준 것은 기후적이죠.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준 겁니다. 고상가옥도 한번 볼게요. 고상가옥, 얘가 고상가옥인데요. 잘 보면 계단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네요. 즉 이 집은 바닥 위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띄워서 지어진 집이에요. 그죠? 바닥으로부터 띄워서 지어진 집이죠. 띄워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고상가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 지붕이 굉장히 나름 가팔라요. 여기서는 정확히 잘 안 나타나는데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에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열대기후 지역 때 주로 사용되는 주거 모습이에요. 열대기후에는 저번에 얘기했죠. 덥고 습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왔다가 안 왔다가 많이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초원지대도 나타나지만 비가 연중 많이 내리는 열대기후지 우림도 있다고 했잖아요. 밀림 말이에요. 밀림이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밀림, 즉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선 땅에서 열이 너무 올라와요. 습기도 너무 올라와요. 그래서 집을 땅바닥에 붙일 수가 없어요. 붙여놓으면 내 바닥에 습기가 올라와서 잠자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열기도 너무 올라서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우선 바닥을 끌어올립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지붕을 무조건 기울기를 많이 둬서 비가 많이 내리게 해요. 여기 잘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풀이 여기 나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비닐을 덮어놨어요. 여기 보면 비닐 같은 거 덮어놨죠. 물이 더 빨리 빠지라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말고 빨리 빠지라고 이렇게 덮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산가옥 역시도 뭐 때문에 기후, 열대기후라는 기후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나 고산가옥 이 둘 다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주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복도 한번 살펴봐요. 의복. 아노락이란 게 있고요. 사리가 있고요. 시카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 거리가 좀 먼 곳의 의복들인데요. 한 번씩 살펴봅시다. 아노락부터 볼게요. 아노락은 누가 봐도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요즘에 입는 우리 옷 중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옷을 아노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옷을 좀 봐보세요. 어떤 곳에서 많이 입을까요? 추측하기 쉽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상 일시정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당연히 한대기후 지역에서 많이 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좀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녔죠. 이것이 아노락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은 아노락. 그 다음에 시카를 봅시다. 시카는 아까 아노락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엄청 얇죠, 그죠? 엄청 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곳에서 또 입었을지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곳이죠? 네, 역시 케냐라는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근데 밀림은 아니에요. 여기는 초원 지역이에요. 초원 지역. 우리 열대기후 지역이 밀림도 될 수 있지만 초원도 될 수 있다고 했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 초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덥기는 똑같이 더워요. 그래서 얇게 입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맞아요. 지금까지 다 기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시. 근데 왜 하필 붉은색이지? 녹색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뭐 파란색이어도 되고. 근데 왜 하필 붉은색일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파란색이 더 시원해 보이는데 왜 붉은색일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 없어요. 즉 풍습의 영향이에요. 이 사람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풍습이 붉은색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풍습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거 나왔어요. 풍습. 기후, 계속 기후의 영향이다가 풍습의 영향이다.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풍습, 관습의 영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리 봅시다. 사리는 누가 봐도 요거 아까 시가처럼 이게 좀 천을 두르고 있죠. 그죠? 두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서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대기후? 왜냐하면 충칭 두르고 있으니까 더운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이건 어디서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 얘는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온대 지방도 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남쪽에는 그 열대 지방도 있거든요. 온대 열대 지방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입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얇은 옷은 맞아요. 얇게 입었어요. 얇게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의 영향도 맞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칭칭 감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더운데 칭칭 감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처럼 T 입으면
한 겹으로 입을 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두 겹은 대대 보이는데 왜 이렇게 천을 자르지 않고 칭칭 감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는 종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믿는 힌두교에서는 가위로 천을 잘라서 만든 옷을 조금 안 좋은 옷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우리 종교에서의 영향은 사실 그 기원을, 그 원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원인이 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선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힌두교에서 천을 잘라서 만드는 옷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가위질 안 하고 칭칭 감는다. 그래서 이런 살이라는 옷이 나왔다. 열대지방, 뭐 온대지방도 있지만 그것도 더워요. 어쨌든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칭칭 감는 이유는 종교의 영향이 있다. 다만 기후를 고려해서 두꺼운 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의복을 보면 얘는 100% 기후예요. 누가 봐도 기후예요. 기후고 얘네들도 기후는 맞아요. 얇게 입잖아요. 얇게는 입는데요. 선생님도 이걸 입고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얇게는 입는데요. 그래서 기후도 맞긴 한데 이 친구는 종교가 걸려있죠. 가위로 자르지 않는 것 종교가 걸려있고 얘는 빨간색을 주로 선호하는 풍습이 걸려있어요. 즉 의복으로 봤을 때는 기후, 종교, 풍습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생활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케밥, 선생님들 이거 좋아하는데요. 터키인들이 뭐 주로 먹는다고 하죠. 케밥. 그 다음에 라마단이란 거 있고, 가나의 장례식도 있어요.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케밥은 유목인들이 주로 먹었다고 해요. 고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자, 이건 기후의 영향에 좀 가깝습니다.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목민들은 어떤 데 있다 그랬어요? 한대 지방 혹은 건조 지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케밥은 건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이 별로 없고 풀도 잘 안 자라는 건조 기후 지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가축을 데리고 다녀요. 뭐 풀이 있는 곳에 몇 번 얘기했죠? 풀이 있는 곳에 가요. 풀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가죠. 이렇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는 생활을 우리는 유목민이라고 했어요. 유목생활, 그런 유목생활 하는 사람을 유목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축 먹일 풀도 부족한데 자기가 풀을 먹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풀 먹어버리면, 사람이 풀 먹어버리면 동물은 풀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풀을 안 먹고 동물한테 줘버리면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육식을 하거나 아니면 가축의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식 고기들을 꼬챙이에서 끼워가지고 말토가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다니면서 먹으라고 꼬챙이 끼워놔요. 우리는 상을 차려놓고 하나하나 먹기 때문에 그릇이 발달하고 숟가락, 젓가락이 발달하지만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동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푹푹푹 집어서 씹어 먹는 이런 케밥들이 유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건조기후라는 특수한 기후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문화가 발달했으니 이게 관습도 되지 않나요? 관습이나 풍습도 되지 않나요? 고기를 먹는 관습과 풍습.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모습은 한 가지 이유로 들어오잖아요.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인도의 살이라는 옷도 그랬죠. 그죠?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종교라는 영향도 받았어요. 그죠? 자, 다음 또 넘어가면 라마단입니다. 라마단은 단식이에요. 아예 굶는 건 아닌데 먹는 걸 줄여요. 그런 행사인데 이건 이슬람교라는 종교에서 많이 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조금 먹을 것을 줄이는 단식을 해라.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우선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이들에게,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뭐 때문이죠? 예, 종교의 영향입니다. 종교의 영향. 근데 여기서도 반론할 만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교가 퍼졌던 곳도 건조 지역에서 퍼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라마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즉 기후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이슬람교라는 종교다. 거기서 단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슬람교 사람들은 라마단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직접 영향은 종교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생활 모습은 한 가지 원인으로는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해석되는 것이 종교다.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자, 가나의 장례식도 한번 볼게요. 가나의 장례식 보면 이거 보면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 느낌이 좀 들어요. 인어죠. 여기는 물고기, 여기는 사람. 이게 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런 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 관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사는 곳에서는 네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펼쳐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선호하던 것들을 관으로 표현해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 풍습이죠. 이렇게 해라라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후 때문이다? 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죠. 지형 때문이다? 더 어렵죠. 지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은 풍습, 그 사람의 생각에 따른 예전부터 해왔던 행동에 따른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관을 지고 춤을 추는 그런 거 영상 본 적 있나요? 그 사람들도 죽음이 꼭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축하해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슬픔만으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례식을 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뭇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따른 풍습이다. 그래서 풍습이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과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후에 영향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기후에 의해서 옷을 두껍게 입고 게르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기후만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기후가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기후만 주는 건 아니에요. 기후, 지형, 지형은 선생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형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지형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어려우면 그냥 기후와 지형 둘 다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불러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 이것을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것 중에서 자연에서 온 것들, 이런 것을 자연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기후, 지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었죠.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종교가 있을 수 있었어요. 라마단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교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가나의 독특한 장례 풍습 같은 경우는 풍습이죠. 관습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해도 돼요. 관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줘요. 근데 이건 자연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의 애초에 종교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종교도 역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풍습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둘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건 자연환경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문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슬람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교리를 따르면서 생활 모습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서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인문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자연 있는 것에서 그대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환경,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종교 풍습 같은 것들은 인문환경. 결국엔 우리의 생활 모습들은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환경, 종교와 풍습 같은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생활 모습은 사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너무 다르거든요. 또 자연환경이 비슷하다고 해도 우리 기후는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인문환경이 다를 수 있고 지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무조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생활 모습은
개개인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곳의 자연, 환경, 그러니까 지형이나 기후 같은 자연 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인문 환경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하지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곳이랑 제가 사는 곳은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다 다르니까. 즉 서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모습이 다양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도 간단합니다. 배운 내용 정리 우리가 얘기한 건 많지만 배운 내용 정리는 간단합니다. 뭐다? 생활 모습은 자연환경, 기후, 지형에 따른 자연환경, 종교 풍습 등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활 모습은 잘못됐다, 나의 생활 모습은 잘됐다 하는 이런 편협한 사고는 의미가 없다.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하고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매번 얘기하지만 교재는 수업 다 됐으면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이 교재 살펴보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아노락, 게르, 고상가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쉽죠. 아노락 왜 이렇게 덥게 입을까요? 추우니까. 게르는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유목생활을 해야 되죠. 유목생활을 왜 하죠? 초원이니까. 고상가옥은 더우니까. 즉 기후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문화도 좀 이어져 있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고상가옥 길 때 이렇게 짓는 스타일은 풍습도 좀 들어가 있겠죠. 게르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는 풍습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후가 공통적이다. 요거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노락은 한대, 게르는 건조, 고상가옥은 열대가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기후 지형과 같은 요런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종교 풍습과 같이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각각 적으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다? 자연 환경, 그리고 종교 풍습은 인문 환경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바로 갈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세계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매우 다양해요. 당장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다양하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환경이 자연환경일 때도 있고 인문환경일 때도 있고 엄청 많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자연환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자연환경도 있지만 인문환경도 있죠. 그래서 3번인 것 같은데요. 4번도 보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양함으로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죠. 내가 사는 곳과 네가 사는 곳의 환경이 다른데 그렇게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이런 건 없어요.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환경도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다 자연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환경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단어만 한번 짚어보고 끝내죠. 핵심 단어, 다양성, 생활 모습, 존중. 즉 우리의 생활 모습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양함으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이거의 영향으로 생활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이 달라진 생활 환경은 서로 너무 다양함으로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것이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4번째 시간도 함께 있어 봤습니다. 우리 15번째 시간은 또 2학기, 6학년 2학기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차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15차시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